저도 사실 집에서 한번 짠 적이 있었는데 더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흉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와야 되는 겁니다.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잘 판단을 해서 레이저 혹은 멸균된 바늘 침을 통해서 비립종을 압출하는 방법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닥터 부들입니다. 거울 보시게 되면 눈가나 코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얗게 오톨도톨 올라와 있는 병변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립종입니다. 이 비립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짜도 될 것 같은데 집에서 제거해도 될까요? 잘 짤 수 있다면 집에서 제거해도 됩니다. 하지만 비립종은 제거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비립종 같은 경우는 과학화된 각질층에 둘러싸여 있는 막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각질층 덩어리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처럼 손으로 짜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더라도 레이저를 쓴다거나 혹은 작은 바늘 침사를 써서 짜내는 방식을 쓰는데요. 집에서 정교하게 짜낼 수 있다면 막지는 못하겠으나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젖을 집에서 짜내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병원을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집에서 이것이 비립종인지 여드름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집에서 직접 손으로 짜셨대요. 나올 때까지 짠 거죠. 그 부분이 붓고 오히려 염증이 생긴 겁니다. 단순히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비립종이 화를 키운 경우거든요. 간단하게 제거해서 상처 없이 나을 수 있던 비립종이 흉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한번 짠 적이 있었는데 더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흉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와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큰 흉터로 남을 수 있거든요. 화장품이나 연고로 없앨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화장품이나 연고로는 비립종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연고를 통해서 비립종을 예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생겨난 비립종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압출을 해야 되는데 아주 병변이 작은 경우는 사실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보고 없어지지 않는 병변이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잘 판단을 해서 레이저 혹은 멸균된 바늘 침을 통해서 비립종을 압출하는 방법을 씁니다. 비립종 제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비립종 제거는 간단합니다. 과학화된 각질층들이 캡슐을 형성해서 큰 낭종은 아니지만 작은 낭을 형성을 해 있거든요. 그것이 각질층과 피부에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내야 되는 거죠. 빼내려면 결국은 구멍을 내야 됩니다. 구멍을 내려면 바늘로 찔러도 되겠죠. 하지만 그 바늘 찌르는 깊이 때문에 주의해야 되거든요. 멸균되어 있어야 되겠죠. 멸균된 바늘로 작은 구멍을 내서 주변에 압을 가하게 되면 비립종이 진주 빠지듯이 빠질 수 있는데요. 병변부가 더 크고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순한 바늘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레이저를 써서 압출을 해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생겼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거했는데 다시 생기셨다고요? 확실하게 제거된 게 맞나요? 비립종이 다시 생기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캡슐이 다 빠져나오지 못했던 경우, 비립종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덮여버리면 다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도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립종도 우리 쥐저처럼 비슷한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비슷한 체질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같은 자리가 아닌 유사한 자리에 생겨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 생겨난 비립종들이 더 많습니다. 방치하면 커지거나 변형되나요? 그대로 두는 경우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작은 비립종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립종들은 조금씩 더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혹 주머니처럼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일정 크기 이상은 더 커지지 않는데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크기 때 짜줘야지 좋은데 나중에 돼서 짜면 구멍을 더 크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처도 오래 가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한번 와서 판단을 한번 맡겨보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후유증이 덜합니다. 비립종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피부 턴오버가 굉장히 느린 분들이 있거든요. 각질층 자체가 빨리 벗겨져 나가고 다시 생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천천히 일어나게 되면서 또 폐물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립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분이 과다한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비립종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에 얇고 예민한 타입인 경우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얇고 예민한 피부 타입 중에서도 피부의 흡수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분이 많은 화장품들을 사용했는데 흡수가 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비립종이 오히려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거 비립종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이거?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 자체는 피부에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고 정상적인 피부의 턴오버를 가져다 주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DNA 변형이 온다든지 자외선 통해서 각질층이 과도하게 쌓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피부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선크림이고 또 하나가 보습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과 보습제를 충분히 잘 발라주는 습관이 비립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립종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비립종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있습니다. 화장을 깔끔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공을 막는 유분이 많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무시기 전에 깨끗하게 클렌징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와는 반대로 너무 잦은 필링이라든지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비립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또 약화되면서 각질이 재생되는 그런 과정들이 망가지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이런 순서들을 방해할 수 있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각질층들을 손을 대는 시술을 한 경우는 그 이후에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후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립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세안과 적절한 보습제, 적절한 선크림이 비립종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눈가 쪽에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비비는 습관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마찰을 자꾸 주는 것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고 피지샘에 자극을 주게 되고 각질층을 억지로 벗겨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비립종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거울 보시면서 눈가라든지 얼굴에 하얀 알갱이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여드름인지 비립종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병원으로 방문하시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 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